오늘은 공의존적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개선에 대한 과정을 좀 소개할게요. 공의존적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분리와 진솔함을 꼽아봤어요. 분리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가진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리는 외면이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그들이 가진 문제에 내가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이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적극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원하고 통제하려 하더라도 그들이 원치 않으면 그들을 돌보고 신경 쓰는 나에게 존중이나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surrender, 항복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알코올 중독인 남편, 또 남탓만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돌보려 해도 우리가 그들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수용해야 합니다. 즉,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삶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이러한 관계성에서 오는 고통, 그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주는 고통의 어떤 강도나 어려움에 대해서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태까지만도 참 많이 견뎌왔어요. 여태 애써 버틴 것만도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게 건강하지 않고 파괴적일 때에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죠.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삶과 타인의 삶, 그들의 삶은 각각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삶은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 어떤 태도로 어떤 행위들을 하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문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희생자,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 또 그 집착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또 중요하게는 탓하기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탓하기를 놓아놓고 나를 보기 시작해야 하죠. 공의존 성향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골치가 아프고 자신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죠. 하지만 상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기, 이것이 분리이고 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분리할 것인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지낼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니면 타인의 불만을 위해서 내가 당장 개입해서 희생하거나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충동질할 때, 혹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분리를 순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마음에서 이러한 느낌들을 놓아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나는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로 초점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걱정 인형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 주었을 때 그들도 자신의 불편함과 문제를 좀 더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자꾸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얼른 짧게 한글 적어 보았어요. 읽어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비바람 치는 날 우산도 없고 옷가지도 얇은 너를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나는 그 비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돌아가며 너를 막아냈지. 괜찮아. 나는 이게 나의 정말 큰 기쁨이란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단다. 추위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기쁘단다. 넌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 내가 있는 한 넌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너가 탄탄한 레인코트에 장화를 신고서 비바람이 치는 날 내 옆에 나타났을 때 나는 느꼈지. 내 발을 감싸는 낡은 슬리퍼와 내 얇은 옷까지, 그리고 뼈까지 서리는 추운 한기. 나에겐 우산도 두꺼운 옷도 없었어. 그리고 너의 곁에 전처럼 가까이 갈 수 없었어. 기쁘지 않았지. 이게 사랑일까? 너가 온전할 때 기뻐하고 축복할 수 없다면, 너가 온전할 때 나 스스로의 초라함과 불쌍함에 허덕인다면. 이렇게 적고 보니 공의존의 치유는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네요.